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3월 18일 금요일 새벽 5시 30분입니다. 연 3일째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상승폭은 줄어들었지만 어제 시작을 했을 때는 하락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그걸 보고 잠들었다가 아침에 보니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가 1.23% 상승 34,480. 또 나스닥은 1.33% 상승 13,614. S&P 500은 1.23% 상승 4,411. 이번에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오히려 나스닥 S&P 500보다 덜 상승했습니다. 0.73% 상승 3,364. 3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S&P 500이 전 고점 대비 13% 하락했었죠. 지금 연속으로 3일째 상승해서 그것을 13% 하락해서 지금 8% 하락으로 5% 좁혔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전고점 대비 22% 하락이었죠. 지금 현재 상승해서 15%로 줄였습니다. 7% 줄였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가장 많이 떨어졌거든요. 전 고점 대비 작년 12월 말이었어요. 그때 대비 25%. 그러니 요번에 하락 구간에 S&P 500 13%, 나스닥 종합지수는 22%,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5%, 낙폭이 가장 컸었는데 현재 17%로 줄어들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8% 줄였고 나스닥 지수 7% 줄이고 S&P 500이 5% 줄인 상태입니다. 어제 국내 코스피 보면 1.33% 상승했었죠. 2691. 코스닥이 다시 900을 넘었습니다. 2.5% 상승해서 914. 또 국내 종목들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거의 모두 상승했죠. 또 눈에 띄는 것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자마자 삼성전자 다음으로 SK하이닉스를 밀치고 시가총액 2위 자리를 했다가 어제 SK하이닉스가 6.44%나 아주 폭등을 하다시피 했죠. 다시 상승해서 시가총액 2위 자리를 다시 잡았습니다. 일본이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3.46%, 중국도 1.4%, 홍콩이 그저께 9% 이상 상승하고 어제도 7%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또 오늘 새벽에 마감한 영국 1.28% 상승, 또 프랑스 0.36% 상승했는데 독일만 0.36% 하락을 했습니다. 또 VIX 공포지수 지금 계속 다행히 주가가 상승하니까 계속 하락 중입니다. 오늘도 3.75% 하락해서 25.67, 20 이하로 내려와야 됩니다. 대형주들, 빅테크주들도 거의 모두들 상승했습니다. 아마존이 좀 많이 올랐어요. 테슬라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3.73% 상승해서 871달러, 벌써 900달러 향해서 다시 또 올라가고 있어요. 테슬라처럼 이렇게 등락의 폭이 심한 종목이 흔치가 않습니다. 대신 테슬라처럼 주가 상승률이 이렇게 높은 종목 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수익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하락폭 큰 것을 또 골이 깊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시죠? 루시드 전기차 4.36% 상승, 리비안도 1.32% 상승. 미국의 전기차들은 다들 상승했는데 중국의 전기차들 니오만 0.32% 상승하고 아주 폭등을 했었죠. 샤오퐁, 리오토, 알리바바, 바이두 어제 하루에 40% 가까이 상승했잖아요. 어제 폭등을 했었던 샤오퐁, 리오토, 알리바바, 바이두는 다들 3%, 4%, 또 2%, 9%대 하락을 했습니다. 반도체주들 보면 엔비디아 조금 상승했어요. 1.1%. 램 리서치가 2.3%. 그래도 가장 많이 올랐고 AMD가 많이 떨어졌어요. 3% 이상 떨어졌습니다. 거의 다 반도체주들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동안 금리 문제로 FOMC 연방의 불확실성 어제 0.25% 금리 인상을 해서 그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영향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간에 추락했던 유가가 또 다시 $100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주들도 급등하고 또 미국의 전기차주들도 1등 테슬라부터 다들 급등을 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금리 인상 소식에 인플레이션 우려를 덜어낸 것이 오늘 주식시장에서도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전화 통화를 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내일 새벽 되면 나오겠죠.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통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미국, 중국 정상 간의 첫 직접 소통입니다. 그래서 주목이 되고 있어요. 미국 대통령은 중국 국가주석에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중국의 대러시아 군사 지원 움직임에 대해서 직접 경고할 것이라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기 위해서 취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시진핑 주석에게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만에 하나 중국이 지원을 한다 그러면 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또 치닫을 수도 있어요. 영국의 중앙은행 잉글랜드 영란은행이 물가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0.75%로 0.25% 인상했습니다. 지난 12월에 인상을 했었죠. 세 번째 인상을 해서 0.25, 0.5, 지금 0.75%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바로 이후 하루 후에 나온 것입니다. 또 러시아 디폴트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 JP모건에서 러시아 국채이자 갚았다. 일단 디폴트 뭐면 그저께 나왔던 거하고는 이제 또 다른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이번에 만기 도래한 달러채 이자를 달러로 갚았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로이터 통신과 워싱턴 포스트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러시아가 달러화로 국채 이자를 지급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러시아 금융제재로 해외에 묶여있는 자산 중에 이번 이자 지급만 풀어준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 결제일이 계속 다가오거든요. 상황 변화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은 대러 제재에 따라서 자국 금융사와 러시아 중앙은행 사이에 거래를 금지를 한 상태예요. 다만 러시아 채권 소유자들이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는 허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허용을 이번 한 번만 허용을 한다 그랬거든요. 아니면 앞으로 채권 소유자들이 이자 앞으로 계속 만기 도래가 돌아오는데 그거에 대한 이자는 앞으로 계속 허용할지 아직 결정이 안 난 것 같은데 미국과 유럽의 금융제재로 러시아 중앙은행과 또 이 자산이 동결되고 또 스위프트라고 그러죠. 국제은행 간 그 통신협회 즉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돼서 실제로 채권자들에게 이 이자가 지급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한 상태였고 또 재무부는 지급 지시대로 자금이 지정 계좌에 입금됐는지 관해서도 별도로 알려주겠다라고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해당 채권의 이자 달러화로 JP모건을 통해서 시티그룹으로 이체돼서 채권단에게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디폴트 우려가 완화되면서 주가는 오름폭을 확대한 상태예요. 금융 제재를 한다고 했으면서 이 이자 받는 것만큼은 지금 오픈을 시켜놨어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결제일이 다가오는데 그 이자만큼은 계속 오픈을 할지 또 어제 뉴스에는 이번 한 번만 막는다 그랬는데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 나오고 있죠. 15,000명이 감소한 21만 4천 명 집계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22만 명 이거보다 적은 수준이었습니다. 또 국제 유가가 그동안에 하락을 했다가 95달러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103달러까지 다시 올라간 상태입니다. 러시아산 원유가 시장에서 차단될지 모른다는 공급 부족에 대한 공포가 다시 국제 유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공급 부족 우려와 저가 매수세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습니다. 4월물 서부 텍사스산유 WTI 가격이
전장보다 7.94달러 8.4% 올랐습니다. 그래서 102.98, 103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지난달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이후에 극도의 변동성을 지금 보여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또 원달러 환율 아주 급격히 올랐었죠. 다시 급락을 했습니다. 외환시장이 또 요동을 치고 있어요. 불확실성 해소,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휴전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21원이나 내렸어요. 1214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달 초에 천정부지로 치솟던 원달러 환율이 8거래일 만에 211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환율이 하루 만에 20원 넘게 급락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그것으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불안했던 지난 2020년 3월 27일 이후에 최대 수준으로 급락을 한 것입니다. 현재 1210원에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자, 3일 동안에 미국 증시가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S&P 500 13%나 떨어졌던 것이 다시 8% 하락으로 5% 줄였습니다. 나스닥은 22%나 하락했던 것이 7%를 줄여서 현재는 전 고점 대비 15% 하락 상태예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가장 많이 떨어졌었죠. 25% 하락을 했다가 지금은 8% 다시 상승해서 17% 낙폭을 많이 좁힌 상태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